한여름의 높은 습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쏟아지는 매미 소리, 그리고 뭉게구름이 솟아오른 지푸른 하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에게 이 풍경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듯한 강렬한 그리움을 느끼는 현상입니다. 존 코닉이 쓴 슬픔에 대한 모호한 사전에서는 이 감정을 아네모이아라고 정의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한 향수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오류가 아닙니다. 팍팍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결핍의 반작용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미디어에서 보는 풍경은 사실 1980년대 버블 경제의 풍요로움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의 아날로그 감성이 정교하게 연출된 가짜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입시와 경쟁에 밀려 우리가 살지 못했던 유해된 청춘을 발견합니다. 푸를 청과 봄춘. 푸르다는 것은 아직 덜 익은 미성숙함을, 봄이라는 것은 계절처럼 반드시 지나가 버린다는 한시성을 의미하죠. 가장 푸르게 빛나지만 결국은 져버려야 하기에 아름다운 모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일본 청춘물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일본 미디어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청춘과 낭만의 세계관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학교라는 공간을 낭만의 성역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타국의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청춘 서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시각적 요소는 단연 색채, 그 중에서도 파란색입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본의 미학에서 청춘의 파란색은 사라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919년 7월 7일에 발매된 음료 칼피스가 있습니다. 포장지의 물방울 무늬는 본래 칠석의 밤하늘, 은하수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의 맛이라는 100년 된 카피와 함께 이 밤의 파란색은 점차 낮의 청춘을 상징하는 색으로 변모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의 달콤하고도 시린 기억, 그것이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청춘의 원형입니다. 이후 등장한 포카리스 웨트는 파란색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카피가 있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광고는 땀 흘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푸른 필터로 보여주며 미완성의 상태를 불안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땀을 살아있다는 보석 같은 증거로 승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파란색이 항상 희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는 파란색이 가진 거리감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며 시작합니다. ねえ、秒速5センチなんだって。桜の花の落ちるスピード。秒速5センチメートル。 이 대사는 표면적으로는 벚꽃에 대한 이야기지만 심층적으로는 이별의 속도를 정의합니다. 초속 5cm는 느려 보이지만 1초에 5cm, 1분에 3m, 그리고 1년이면 무려 1500km가 넘는 거리가 됩니다. 이 수학적 계산은 주인공 타카키와 아카리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질지를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이 물리적 거리는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심리적 단절로 확장됩니다. 주인공은 자주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독백합니다. 우리가 1000번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아마 마음은 1cm도 가까워지지 않았을 거라고.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 전송 완료를 알리는 파란색 알림창. 현대의 청춘에게 파랑은 때로 기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닿을 수 없는 타인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실이고 고독한 색채이기도 합니다. 시선을 학교 내부로 돌려보면 한국의 시청자들이 가장 큰 괴리감과 동시에 아린 동경을 느끼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방과 후입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방과 후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의 정적,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 학원으로 이동하는 버스의 피로감. 하지만 일본 미디어 속의 방과 후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야구부의 금속 배트 소리,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튜닝이 덜 된 악기 소리, 그리고 부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통계적으로 일본 고등학교의 약 80%가 축구부를, 76%가 야구부를 운영합니다. 우리에게 학교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는 공간이라면 그들의 학교는 현재를 시끄럽게 소비하는 공간입니다. 영화 린다린다린다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완벽한 매개체입니다. 축제를 며칠 앞두고 보컬을 구하지 못한 밴드부는 우연히 지나가던 한국인 유학생을 영입합니다. 일본어도 서툴고 멍하니 있던 그녀가 무작정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 그것은 입시 현실에 찌들어 있던 우리 한국 학생들이 스크린 너머 저 낭만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욕망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문화재는 이 판타지의 정점입니다. 애니메이션 사월은 너의 거짓말에서 주인공들이 연주 직전 느끼는 전율처럼 그들은 묻습니다. 닿을까? 닿으면 좋겠어. 프로가 되기 위해서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고작 하루 강당에 모인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고 사라질 그 짧은 순간을 위해 그들은 몇 달을 밤새워 연습합니다. 비효율적이어도 괜찮아. 즐거우면 그만이야. 라고 말해주는 듯한 그들의 방과 후. 우리가 그 소음들을 들으며 아련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성적표와 상관없이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한 질투 섞인 부러움일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찬란한 시간이기에 미디어 속 인물들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시간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여름 애니메이션의 배경음으로 깔리는 매미 소리. 수년을 땅속에 있다가 고작 일주일 울고 사라지는 매미는 일본 특유의 정서인 모노노아 와레, 즉 사라지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상징합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건 영원히 피어 있어서가 아니라 곧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슬픈 비애의 미학이죠.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에서 비는 이 정서를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비는 맑은 날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두 남녀가 정자에 갇혀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핑계를 만들어줍니다.
합니다. 그들은 빗소리에 세상의 소음을 지우며 흐르는 시간을 잠시 유예시킵니다. 이러한 시간과 성장의 테마를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감독은 바로 호소다 마모루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출 철학을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와 같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가치를 다루는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의 대표작 시간을 달리는 소녀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역설적이게도 성장하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소녀를 그립니다. 주인공 마코토는 타임리프 능력으로 노래방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즐거운 순간을 무한 반복하려 합니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즐거운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 때문이죠. 여름 축제의 피날레인 불꽃놀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우며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꽃. 그 찰나의 순간 주인공들은 소음에 묻혀 서로의 고백을 듣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훔쳐보며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 불꽃을 같이 볼 수 있을까? 아무리 되돌리려 해도 계절은 바뀌고 축제의 불꽃놀이는 끝나며 결국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 찰나의 순간은 더욱 애틋하고 낭만적으로 기억됩니다. 일본적 청춘의 낭만은 단순히 즐거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상반된 철학,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지속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연소로 완성됩니다. 슬램덩크의 감독, 안 선생님의 포기하면 그 시점에서 시합 종료예요 라는 대사는 이러한 철학을 대변하는 끈기의 미학입니다. 하지만 일본 청춘 서사가 도달하는 가장 숭고한 정점은 결국 완전 연소에 있습니다. 이 테마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슬램덩크의 산왕전입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부상 속에서 강백호는 안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親父の栄光時代はいつだよ。全日本の時か。俺は今なんだよ。 이 대사는 일본 청춘 서사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미래의 대학 진학, 프로 데뷔 혹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결과가 패배나 부상으로 끝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가, 오직 그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슬램덩크를 최고의 명작으로 꼽는 이유도 이러한 내가 모르는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고전 명작 내일의 조의 마지막 장면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燃えたよ。燃え尽きた。真っ白によ。 링 구석에 앉아있는 조의 모습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본 사회는 그것을 비극이 아닌 청춘의 완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련이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에 남는 순백의 재, 그것이야말로 청춘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본 고교 야구의 성지 고시엔에서 패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에서 진 선수들이 울면서 경기장의 흙을 주머니에 담아가는 의식, 그것은 비록 졌지만 나의 3년은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이자 자신의 청춘을 그곳에 묻고 떠난다는 낭만적인 작별 인사입니다. 한국 사회가 결과와 합격으로 보상받기를 강요한다면 일본의 청춘 서사는 너는 후회 없이 불태웠는가 라는 과정과 태도를 묻고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여행에서도 이러한 낭만은 발견됩니다. 바로 청춘 18 티켓입니다. 나이 제한 없이 마음만은 18세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티켓은 빠르고 편한 신칸센 대신 덜컹거리는 완행열차만 탈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9시간,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청춘 서사에서 이 지루한 이동 시간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공백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풍경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반부, 치히로가 가오나시와 함께 바다 위를 달리는 기차를 타는 장면입니다. 돌아오는 차편은 없이 떠나는 편도승 차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간이역과 그곳에 서 있는 그림자 같은 사람들,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덜컹거리는 구동훈과 히사이시조의 피아노 선율만 흐르는 그 이분 남짓한 시간 동안 치히로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겁쟁이에서 모험가로 조용히 성장합니다. 청춘 18 티켓의 포스터들은 바로 그 영화 속 장면을 현실로 불러옵니다. 특히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이라 불리는 시모나다 역의 풍경을 담은 포스터 문구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전략, 저는 일본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무심코 내려버렸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목적지에 빠르게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차창 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낯선 간이역의 짠 내음 섞인 공기를 마시는 것. 이 티켓은 이동수단이 아니라 고독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티켓입니다.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두고 오로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넘쳐났던 그 18세 시절의 감각을 다시 사는 행위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이 티켓의 제도조차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나눠 쓸 수 있던 기능이 사라지고 연속된 날짜에만 사용해야 하는 등 효율성의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던 그 불편하지만 낭만적인 아날로그의 시대가 애니메이션 속의 저 기차처럼 이제는 정말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청춘 콘텐츠를 보며 느끼는 이 복잡 미묘한 감정, 아네모이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유해시켜버린 상실된 낭만에 대한 거대한 결핍이 투영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10대 시절은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했고 그 덕분에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죠. 대학만 가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밀어두었던 수많은 감정들, 밴드, 연애, 여행, 쓸모없는 대화들. 미디어 속 일본의 청춘들은 우리 대신 그 오답들을 즐겨줍니다. 현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시절을 인생의 하이라이트로 세탁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려 노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리움은 어쩌면 나에게도 저렇게 결과 따위 상관없이 순수하게 무언가에 미쳐서 불태워본 시절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조금은 뼈아픈 회한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 때문에, 취업 때문에, 혹은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진짜 나를 잠시 미뤄두고 살았던 시간들, 그 억눌린 욕망이 영광의 시대는 지금입니다 라고 외치는 강백호의 대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가본 적 없는 그들의 여름을 내 일처럼 그리워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름이었다. 별것 아닌 문장 뒤에 이 한마디만 붙여도 아련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혹은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당신만의 여름방학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화면 속에 있는 건 물어보지 못한 내 안의 매미이고 땀 흘려 달려보지 못한 나의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러나 살았어야 했던 삶의 가능성이 그 안에 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토리 위스키 광고, 사랑은 먼 옛날의 불꽃이 아니다처럼 청춘 또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결핍으로 남아있는 태도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여름이 살고 계신가요?